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엔타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붉은 실의 인연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를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카드를 뽑으셔도 되지만 말리진 않을 거예요. 말리진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끌리는 카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상관없어요. 뭐 A는 1번, B는 2번. 그래서 어떤 인연인지 확인할까? 이것도 좋아요. 말리진 않겠지만 오늘 리딩의 팁은 그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이 인연에 대한 특징들을 나열해드리고 이 두 분의 관계성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인연이 사랑으로 다가온 인연인지 부모님으로 다가온 인연인지 친구로 다가온 인연인지 내 언니일지 오빠일지 뭐 형일지 동생일지 누나일지 모르는 거고요. 뭐 내가 아는 후배일지 지인일지 동료가 될지 상사가 어떤 뭐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내 붉은 실, 이 운명이라는 긴 나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인생이란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인연이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를 보는 리딩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누군가를 정해두고 보시기보단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 리딩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겠구나 떠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인연은 꼭 연애에 관련된 리딩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이 리딩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이 리딩 그대로 나온 게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내 운명 안에서, 인연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마음을 좀 차분히 비우시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에 붉은 실이라고 표현이 된 것일까에 대한 그런 리딩들, 그런 이야기들 또 제가 카드 그대로 이제 읽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왜 붉은 실이라고 이 인연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알 것 같다. 어떤 의미로서 이 관계가 나한테 작용했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걸 느끼시면 돼요. 머무는 인연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 잊혀진 인연도 있겠지만 기억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인연들도 있죠. 그럴 때 보면 그때 당시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감정이 떠올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감정 말고 다른 감정이 생겨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때 당시는 너무나 생각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간 내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이 현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간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돌아보니까 꽤나 중요한 역할을 그 당시에 해줬었구나. 그때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그때 그 사람의 그 역할이 나에게는 참 그 시절에 필요한 시절 인연이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수가 있겠죠. 오늘 리딩은 그래서 이 리딩을 다 듣고 리딩이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분이 세상을 헛살지 않았다. 내가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고 지치고 아프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어떤 인연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되게 운명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신나죠. 어떤 질문이든 신나는 사람이지만 운명적인 질문을 던지실 때 그럼에도 개인 리딩이니까 조금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하길 피드백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운명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느끼는 게 내 인생에 엄청 굵직굵직하게 이슈들을 던진 사람들만 사람이 기억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그냥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인연들은 그렇게까지 잔상이 오래 안 남는데 그 일이 끝나면 다 잊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지나간 어떤 과정에서 만난 인연.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냥 뭐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배우러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나 그 뭐 사장님이나 그분이 그냥 나에게 한 어떤 말 한마디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다 인연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가 꽂히는 거는 꼭 정말 중요한 사건을 갖고 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지나가다가 문득 툭 하고 던진 말, 그냥 신경 써서 해준 말, 그런 거 인사 한마디, 혹은 그냥 어떤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에 훅 하고 들어왔다가 훅 하고 빠져버린 어떤 그런 사람, 심지어 중요한 일도 아니야. 그런 것들에게서 사람이 큰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연에 대한 리딩을 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뭔가 마음이 애정이 조금 더 간다 그래야 될까요? 오늘 이 주제에. 그래서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로 다가왔다 그래도 그 사람이 스승이 되어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딱 단정 지어서 막 구분 짓고 그 틀 안에 프레임 안에 너무 가두려고 하기보단 오는 인연, 가는 인연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게 또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 4, 5번 카드이고요. 그림으로 뽑으실 분들은 제가 아래 타임라인에 그림 카드 이제 쭉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끌리는 카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에 와닿았다면 복채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요, 상대방하고 이 인연이 좀 오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오랫동안 더 알고 지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 상태가 이 사람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는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이어질 또 다른 챕터가 있는 인연이거나 지금까지도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앞으로도 이 사람과는 내가 계속해서 알고 지낼 의향이 있다라거나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 사람과의 그 인연의 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요. 굉장히 한쪽이 한쪽을 품어주는 카드거든요. 한쪽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지구 위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아이의 뒷배경이 햇빛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키워드가 있는 카드는 아닌데 결국에는 이 아이의 어떤 순수함과 내가 이 세상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무서울 거 없다, 겁 없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이 지구 위에 이렇게 막 뛰어다닐 정도면 얼마나 겁 없이 진짜 얼마나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이 관계 안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관계 안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지가 되고 이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냐면은 이게 좀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인연 그러니까 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연인이다라고 한다면 한쪽이 한쪽을 굉장히 케어해주는 인연이에요. 이 인연은. 그러니까 정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막 야 너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났냐 성숙하지 못하냐 이렇게 구박하고 타박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조금 어리숙하게 굴거나 한쪽이 아이 같거나 어린애 같아도 한쪽이 품어주는 관계란 얘기예요. 그리고 연인 관계가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한다 그래도 한쪽의 그 정신 연령이 매우 높아요. 한쪽이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내가 표현을 해야 할까 하고 잠깐 머뭇거렸는데 여러분 한쪽이 한쪽을 결국에는 의지해요. 그리고 믿어요. 믿음이 굉장히 짙은 인연이에요.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조금 만약에 힘들어? 아니면 한쪽이 조금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되다가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이 만약에 동업자, 일하는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막 이렇게 밖에서 추진력 있게 뭔가를 막 계약을 따내고 이런 역할이라면 한쪽은 그 뒤에서 고객 관리를 한다거나 회계를 담당한다거나 CS를 담당한다거나 이런 느낌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상부상조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는 막 바짝 불타오르고 바짝 식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쭉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성이 크게 어긋나지가 않아요. 한쪽이 한쪽을 품어주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한쪽의 그 성숙하고 약간 애늙은이 같은 그런 모습도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만약에 이 인연을 가족으로 두고 보신다 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카드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좀 감싸주고 실수해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실수할 것 같아도 어리숙해 보여도 약간 어리석다는 느낌까지는 안 가질 거예요. 아마 밝다고 느낄 거야. 어리석다는 느낌도 아니고 이 두 분은 한쪽이 한쪽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고요. 한쪽을 품어주려고 해요. 허용해주려고 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리딩을 하면서도 어쩜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딱 알아봤을까? 그래서 비슷하고 이렇게 좀 나와 혹은 너무 다른 면을 가진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는 걸까? 이런 느낌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만에 하나 지금 이 관계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거리 있는 사람을 두고 뽑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사실 누구를 두고 뽑는 카드는 아니에요. 오늘은 누구를 두고 뽑았다기보다는 그저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인연을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연인지, 여러분에게 이 인연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뭐 그거는 추후에 봐야 아는 거겠지만 어떤 역할을 해주는 인연인지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만약에 부모야, 부모가 나왔어, 부모님이 나왔어요. 그럼 부모님이 나에 대한 이 역할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인이 나왔어. 말을 들어보니까 내 연인이야. 이 사람이 내 운명에 깊게 쓰여져 있겠죠. 내 부모님이 내 운명에 깊게 쓰여진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 여러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태초부터 연결돼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한쪽이 한쪽을 굉장히 품어주는 관계다. 이 관계로 하여금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나와요.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사랑을 얻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사랑을 얻었고, 저는 우리 1번 분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꿈꿔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지금 나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이 두 분의 관계,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이 인연은요, 사랑으로 왔다가 사랑으로 가요. 사랑으로 머물 거고요. 뭐 어떤 핑계나 변명, 이유 뭐 이런 거,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 옆에 있고, 뭐 여러 역할을 한 인연들은 있겠지만, 이 인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곁에서 이게 이런 거예요. 1번아, 이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이거를 그냥 알게 해주고 가요. 떠날 때 그렇게 슬프진 않을 거예요. 언제 왔다 언제 갈진 모르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 안정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치? 너 안정적이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격인 거 알아. 근데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성향을 단점으로 보지 마. 너가 가진 그 성격, 그 성향, 그 강점,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나 그러려고 너한테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은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 인연 안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과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의 나의 정신적인 만족도, 일상을 보내는 나의 어떤 만족감 자체가 차원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는 나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조언을 해줄 거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잔소리하듯이 조언 안 해줘요. 여러분이 뛰어놀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이 뛰어논다라고 자꾸 표현하게 되는 걸 보면 상대가 조금 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숙하고 정신 연령이 굉장히 높고 약간 애늙은이 같다. 이게 상대방 쪽인 것 같아요. 위치를 딱딱 이렇게 오늘 누가 누구일지 이렇게 뽑지 않았거든요. 느껴지는 대로 리딩을 하려고 스프레드를 펼쳤는데 저한테 자꾸 여러분의 모습이 아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1번 분이 상대방 쪽이 굉장히 애늙은이 같기도 하지만 성숙하고 나이가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든 앞으로 올 것이든 아직은 오지 않았든 뭐 왔다가 간 인연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꿈꾸고 사랑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히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배울 거래요. 그래서 이 인연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저는 뭐 놓치지 않기 위해 너무 애쓰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저 여러분이 아마 이 사람을 만나서 제일 즐겁지 않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여러분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여러분들은요, 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성장을 했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상대는 나한테 굉장히 막 이렇게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애정을 막 주거나 막 이렇게 막 뭐랄까 표현을 옆에서 붙어갖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관계 아니에요. 두 분은 여러분 각자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 그리고 카리스마 넘쳤을 때, 내 인생을 딱 떠올려 봤을 때 되게 젊었다, 카리스마 넘쳤다, 내가 굉장히 어렸다, 혹은 그때 되게 순수하게 순수 그 자체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시기에 만날 거예요. 아직 안 만났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순수했을 때, 가장 젊을 때, 가장 카리스마 있고 사람 자체가 그냥 열정이 뿜어 나오다 못해 굉장히 섹시할 때, 이럴 때 이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이 사람 자체도 여러분에게 그런 에너지를 끌어주고 있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상대가 이제 만나고 상대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면서 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라고 해요. 일하면서 만난 관계일까요?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서도 만난 관계가 맞을까요? 네, 해당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만난 관계인지가 아니에요, 이번 분들은. 사랑을 하면서 만났어도요, 친구로 만났어도요, 가족으로 만났어도요,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성장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상대가 끌어와줘요. 지인일까요? 지인일 수도 있죠. 어렸을 적 내가 뭐 다니던 학원 선생님일까요? 그랬을 수 있죠. 그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 재능, 이 영특함, 요 카리스마, 요 결정체를, 열정의 결정체를 띄워준 사람이라면, 트이게 해준 사람이라면 그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만났던, 내가 그냥 친하게 잠깐 지냈던 언니나 동생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열정과 내 안에 있는 강한 에너지, 행동력, 자기 주도적인 삶, 이런 것을 뿜어내게끔 도와준 사람이라면, 그런 한마디를 해줬던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보이게끔 나를 부추겼던 사람이라면 다 가능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상대방을 만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돼버려요. 성장해요. 이미 내 안에 갖고 있던 것을 상대방이 계속 일깨워줍니다. 상대가 옆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야, 너 성장해야 돼. 너 너 잘 살아야 돼. 너 제대로 살아야 돼. 응?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거 배워야 돼. 너 이쪽으로 학교를 정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자란 게 아니라, 방향성을 대신 정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와서 이 사람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역할을 본인이 알고 한 것도 아니래요.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의 옆에 와서 여러분이 가장 이 사람을 필요로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혹은 가장 내가 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오만했을 때, 바빴을 때, 이랬을 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가요. 그리고 그 수행하는 일에 그 가장 중점이 되는 주제는 성장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한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여성에서 엄마가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에서 소년에서 아빠가 되고,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손잡아주고, 오히려 이렇게 좀 성장하게끔, 독립하게끔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 사람이 딱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났을 때 모습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느낌이 따스한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를 품어주는 느낌도 아니에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좀 되게 막 지도력이 짙은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은 넘치지만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기 주도적이지만 승부욕이 엄청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본인이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혼자 두게 되면서 여러분이 혼자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성장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도 성장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게 있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가? 사랑을 배웠대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성숙한 사랑.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배웠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배웠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알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하고는 절대 내가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겠어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이 성숙이고 그 모든 것이 성찰이고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이번 분에게는. 최상의 에너지로서 본인의 일을, 역할을 수행하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거나 깨닫거나 배웠는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그리고 꽤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느꼈대요. 누굴지 모르죠. 부모님일지 가족일지 친구일지 모르는 겁니다. 전에 만났던 혹은 전에 만났던 애인일지 우린 모르는 건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걸 느꼈대요. 이번아. 제가 여러분 2번이라고 부를게요. 2번아. 너를 보니까 난 너가 되게 어린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너 굉장히 독립적이구나. 너 나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너 굉장히 네 할 일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느꼈대요. 여러분과의 인연에서. 아직 이 인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서 이것을 주고 이것을 느끼고 갈 거예요. 본인이 줘야 되는 것들을 주고 여러분은 그로 인해 한 단계 더 성장할 거고요. 그 성장의 과정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열정적으로 온 마음, 온몸 다해서 울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성숙함이에요. 내가 인생 2회차 산다는 그런 느낌으로 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이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던가 뭔가를 선택할 때의 그 가치관, 나만의 철학이라던가 그런 게 저 사람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이번 분이.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인데 부모님 같은 사람이거나 근데 부모님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엄청 나에게 사랑을 준 부모님도 있겠지만 나에게 사랑보다 채찍질을 많이 했던 부모님을 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은 나를 방치했던 부모님을 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모님 같은, 여러분의 부모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부모님이 기억될지는 우리가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혹은 진짜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계기, 어떤 상황 안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아주 그냥 극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아득바득 해가지고 성공했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그때 그 시절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약 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들 강렬한 요 붉은 실 하필 또 요 카드도 컬러 카드도 이 굉장히 운명적인 분들이에요.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붉은 실의 인연. 여러분은 딱 이 카드들을 분위기를 보고 뭘 느끼셨어요? 아, 뭔가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사랑받는 느낌도 들고 사랑하고 싶고 소녀소녀하고 보호받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환하고 밝고 그쵸? 이런 좀 웃음, 행복한 뭔가 사랑에 빠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고 케어해 줄 수 있고 즐거운 분위기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죠? 맞아요.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이 인연은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여러분의 심리적인 이 부분들을 굉장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생전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을 느낄 텐데요. 그 감정은요, 다름 아닌 안정감이에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느낄 수 있는 거겠지만, 감성, 위로가 된다, 위로받는다, 용기를 얻는다, 편안하다, 안정감 있다. 이런 감정은 이 인연을 만나고 나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잘 되고 싶다, 잘 된다, 편안하니까 모든 게 즐겁다, 웃게 된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고 지켜줘요. 물친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여러분을 뭔가 뭐라 그럴까? 이 좀 현실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다거나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시작된 사랑일 수도 있고 첫사랑도 해당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첫사랑이나 어떤 사랑이란 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만약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타날 인연일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떠올렸어. 아, 그렇게 사랑했던 그걸 말하는 건가? 하고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사람이 그래, 결국에 이 사람 날 많이 사랑했었지. 내가 이 사람 사랑을 받으면서 되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었어. 나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이 주는 사랑 안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나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것 같아. 가정도 꿈꿨었지. 결혼도 꿈꿨었어. 혹은 지금 정말 부부일 수도 있고요. 부부이시거나 결혼을 계획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사람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때 나에게 나와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별로예요가 아니라 한때 그랬었고 헤어졌지만 그 사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되게 좋게 남아있어요. 지우쌤. 맞아요. 저 이 사람 한때 막 그러고 뭐 헤어지는데 좋은 이별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 헤어지고 나서 저 돌이켜보니까 정말 이 사람한테 많은 사랑 받았던 것 같아요. 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만남, 그 관계가 저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때 그 사람은 저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이럴 수 있죠. 혹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면 혹은 그 친구와 함께하면 저는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가족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해당됩니다. 저는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되게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알 수 없이
왠지 깊은 인연이 아닐까 싶은 감정을 받았었어요. 깊게 빠져들었어요. 안지 얼마 안 됐는데도 되게 가깝고 운명적인 인연으로 발전했던 사이예요. 이거 다 해당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이고요. 앞으로 아직 안 나타났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웃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해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오늘 신났다 그러고 나 이런 일 있다 그러면요. 아, 막 저런 사람, 저런 왜 그런 거 있죠. 아, 막 슬플 때는 함께하지만 기쁠 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런 말들 있죠.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리딩에서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야, 힘들 때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못 잊고 진짜 그 마음 정말 엄청난 마음이죠. 근데 난 힘들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데 내가 잘 되고 기쁘고 잘 나가고 좋고 좋은 일 생겼고 막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가고 막 결혼도 하고 막 아기도 낳고 막 예를 들어 나 승진했고 사업에 성공했고 막 이랬어. 한때 엄청 내가 힘들었다가 사업에 재기해갖고 성공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연락 안 하고 위로를 맨날 해주던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잘 됐다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러고 연락 안 해. 막 배 아파해.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이 인연은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슬플 때 옆에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슬픔도 잘 나눠줘요. 그러나 기쁠 때 절대 안 떠대요. 내일처럼 기뻐해줘. 너무 잘 됐다. 너무 축하한다. 이러면서 계속 기뻐해줘요.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 너무 내가 다 행복하다. 야, 너 정말 잘 될 줄 알았다. 와, 너 행복하고 안 아프고 너 건강하고 너 막 사업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다 기쁘다. 너 그때 엄청 힘들어했잖아. 이제 진짜 잘 될 거야. 너 정말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가능해요. 부모님도 가능하고.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연인이지만 되게 아빠 같고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친구여도 언니 같고 누나 같은 사람, 형 같고 오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 그냥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친오빠, 내 친동생, 내 친동생이래. 내 친오빠, 친누나, 친언니, 친형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건 여러분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여러분은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고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생을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이 사람과 있는 일상이 편안하다. 편안해. 그래서 안정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뭐만 있으면 재밌는 거 좋은 거 이 사람이랑 나누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든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전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3번 분이 개인적으로 특히나 3번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리딩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3번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목이 조금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발성을 좀 강하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3번 분 중에 어떤 분이 만약에 지호님 저는요 뭐 좋은 일도 뭐 이렇게 나눌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따뜻하고 누구한테 지킴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는 했는데 제가 막상 그런 걸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있잖아요. 네? 저는 안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선 제 채널에서 이 지유앤타로라는 리딩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 번호를 뽑은 이 시간 안에서 저한테 보호받고 저한테 케어받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보호받고 계신 거예요. 3번 분. 제가 지켜드리는 거고 보호해드리는 거고 잘됐다 축하한다 너무 성공하면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잘 될 줄 알았다 다 잘 풀릴 거야. 전혀 걱정하지 마. 너 잘 되고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분.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3번 분의 운명에 쓰여진 붉은 실의 인연이 저일 수도 있겠죠. 그쵸? 오늘 이 리딩이 진짜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막막하고 힘들다고 느껴졌던 게 좀 괜찮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운명의 인연에 제가 있겠죠.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3번 분, 우리 3번 분은 마음껏 사랑하고 표현하고 웃고 좀 즐겁게 웃으세요. 재밌는 거 많이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취미 이런 거 있으시면 하시고 내가 만약에 진짜 이 말 맞다나 분홍색을 좋아해. 분홍 색깔 인형이나 분홍색 목도리나 이런 거 하나 사보세요. 그러고 가지고 다니세요. 분홍 색깔 목도리, 분홍 색깔 뭔가 이렇게 분홍 색깔 인형이나 분홍색 다이어리 내가 좋아하는 거 분홍색 다이어리나 분홍색이 나왔으니까 분홍 색깔 뭐 요즘은 많잖아요. 뭐 키링 인형 폼 이런 것들도 있고 그쵸? 분홍색 스웨터 니트 이런 것들도 있고 포인트 니트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 내가 눈에 보면 사랑이 느껴지는 것들을 갖고 다녀보세요. 지니고 다녀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3번 분은. 아셨죠? 여러분하고 이 사랑하고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보면 두 분의 성향이나 두 사람의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극과 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쪽은 어떤 종교적인 이 인물이고 한쪽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인물입니다. 꼭 저 카드가 종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성향이 굉장히 극과 극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는 어떤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두 사람의 인연 자체가 굉장히 좀 건강했다. 건강한 선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흘러갔다.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성향이 조금 다를 뿐이고 외모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근데 굉장히 서로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끌렸던 사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준 것이 어떻게 보면 주고받고 맞바꾼 것과 준 것과 이런 것들이 조금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당신한테 웃음을 줬다. 뭐 기쁨을 줬다. 그 대신 뭐 슬픔과 기쁨을 맞바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은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 인연은 한쪽은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색다르기도 했고 신선했고 내 인생에 한 번쯤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스펙타클한 인연이 아니었나라고 표현을 한다면 한쪽은
아, 너무 힘들었다. 한쪽은, 아, 이제 좀, 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 아니면 뭐, 정말 좀, 뭐라 그럴까. 그 뭐, 싫다란 느낌보다는, 아, 정말 이 인연이 나한테 이 관계가 나한테 주는 고통의 정도가, 수행의 정도가 정말 크다. 이렇게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보다 굉장히 수월하고 힘들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다면, 즐긴다는 게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이 인연을 보내면서 굉장히 즐겁다는 건데, 한쪽은 그럴 수 있었다면 한쪽은 굉장히 좀 어렵고 이 관계를 좀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있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되게 좀 이어붙이기 어려운 그런 거. 맨날 싸운다거나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자주 싸우고 자주 늘상이 불안하고 살얼음판 걷는 길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 하루라도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하루라도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하루라도 그 얘기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한쪽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쪽은, 난 아무렇지 않은데. 그 이유가 두 분이 성향이 굉장히 달라서 그래요. 한쪽은 탄생, 태어남, 인생의 전반적으로 기쁜 것,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최초의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면, 한쪽은 끝, 죽음, 삶의 끝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들, 감정들, 이 모든 게 끝나가는 느낌, 뭐 혹은 무력함, 무기력함, 뭐 불안, 공포, 뭐 체념, 이러한 감정들을 이 관계 안에서 느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관계가 어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도 있고, 이게 비단 연인 간의 관계냐,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래된 친구가 아니라 잠깐 알게 된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어떤, 뭐, 알게 된 어떤 누군가의, 그쵸.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 안에서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연락하다가 끊겼던 이런 사이인데도 혹은 지금은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지금은 서로 연고도 없고 이런 관계인데도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나한테 안겨줬던 혹은 내가 처했던 상황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운명적이고 이건 운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극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면 좀 더했겠죠, 이 감정이. 누가 좀 더 힘들고 누가 좀 더 즐겁고 이거는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근데 한쪽은 분명히 이 관계가 굉장히 수월했고요.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쉽다기보다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인연을 이어나가는데 뭔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고 힘들 게 뭐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한쪽은 이 관계를 가지고 죽음과 삶을 생각할 정도로 엄청 깊은 고민을 했던 관계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걸 선택했던 극적인 상황들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과 만날 때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내 상황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났던 그 시기에 하필 굉장히 운명적인 인연을 맺었었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어찌됐건 여러분은 이 관계를 통해서 새 삶을 얻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상대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삶과 삶의 어떤 여정, 관계의 끝,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느낌, 공포 혹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좀 딥한 이런 감정들을 배웠다,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라고 나와요. 두 분은 어떤 그런 관계일까요? 결국엔 어떤 운명에 쓰여진 어떤 인연일까요? 이 두 분은 안정되어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고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휴머니즘도 느낄 수 있고 결혼, 독점욕 이런 것도 해당해요. 그래서 부부나 인연 왜 그런 거 있죠. 아 정말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에 진짜 뭐길래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 관계가 애증인 거죠. 애증 한마디로. 애증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오래된 관계다. 오래 이어온 관계다. 해당되고요. 심리, 뭐 종교적인 것에 해당하거나 같은 종교인 사람이거나 봉사, 뭐 단체, 비영리 단체 약간 요런 느낌도 해당해요. 이 관련 있는 인연이. 그리고 여러분 두 분은요. 동질감을 느끼면서 소통이 잘 되는 케이스예요. 두 분이 굉장히 다르다 그랬죠, 맨 처음에.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은 외모적인 부분도 굉장히 다르고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굉장히 그 안에서 서로의 동질감이 있어요. 우정하고 사랑이 공존하는 사이다. 대화, 믿음이 있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만에 하나 이 두 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나는 이 사람 떠오르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원인은요. 두 사람이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들어주는 대화를 했거나 한쪽이 한쪽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대화를 했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통을 했거나 막힌 거죠. 어쨌든 원활한 소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만약에 이 관계를 떠올렸을 때 안 좋은 기억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이 안에서 깨달은 게 크거든요. 서로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게 새로운 탄생, 삶의 시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갑갑하고 힘들고 소통 안 되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말 그대로 진짜 대화가 너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분명히 이 다름 안에서 성장하셨을 겁니다.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갈 건데 제가 5번 분 리딩 보면서 무슨 생각 가장 먼저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지금 스프레드에 놓여진 이 카드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독립적인데 홀로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하고 있는 느낌? 잘하고 있다. 되게 잘 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느낌들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여러분 있죠? 이 관계는요, 여러분의 운명에 쓰여진 붉은 실의 인연, 이 관계는 여러분에게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성별이다. 제너럴이지만 딱 어떤 케이스도 나의 상황에 맞춰 대입하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성별입니다. 지금 제 리딩을 듣고 계신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상대는 여자분일 거고요. 지금 제 리딩을 듣고 있는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상대는 남자분일 거예요. 두 분은 성별이 다르고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이 관계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혼자 있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있지만 나는 진짜 혼자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 건 여기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도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한테 힘이 없어서예요.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서. 내가 갇혀 있죠, 지금 저기. 근데 열쇠는 저 여자의 목에 걸려 있어요. 잘 들여다보시면.
나는 해답을 찾은 거예요. 이 인연에서 어떠한 해답을 찾았냐에 지금 저 카드가 나와 있어요. 뭘 찾은 것 같은가요? 뭐 갇혀있고 힘든 것 같은데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찾아요? 아니죠. 우린 찾았잖아요. 저 여자의 목에 걸려있는 자물쇠 열쇠를. 그리고 자물쇠는 밖에 있는데 공간이 있잖아요. 문에. 손을 뻗어서 저기에 내 목에 걸려있는 열쇠 빼가지고 넣으면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문은 반쯤 열려 있어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뭔가 속박받고 통제받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난 좀 자유롭고 싶어. 나가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좀 힘을 내고 싶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어. 보란 듯이 내가 너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아니, 너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그냥 느끼고 싶어.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막혀 있고 답답하고 명치가 늘 소화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얹힌 것처럼 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는 못했을 건데 그래도 그 안에 사랑하는 감정, 어떤 연민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 동정하는 감정, 이런 알 수 없는 어릴 때 그 미묘한 약간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감정, 저 사람을 보면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거나 뭔가 나를 보호해줘야 했던 어른 대신 저 사람을 좀 내 곁에 두고 싶었다거나 이런 감정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부모님이나 가족이다, 나의 보호자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뭔가 좀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나가고 싶었던 거죠. 보호가 아니라 통제받는다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은 거죠. 혼자서도 평화롭다는 걸 나는 아는데 내가 함께 해야지만 이 그늘 아래 이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연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라는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나의 생각에 반기를 들고 싶기도 하고 만에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의 얘기는 틀렸다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 이 인연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혼자 설 수 있게끔 해주고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우고 가장 원했던 게 뭔가요? 나 혼자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면 사랑 안에서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아팠겠죠. 매일 불안했겠죠. 그니까 나는 제발 평화롭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연인이다? 뭐 제가 누굴 생각하고 뽑으라고 하진 않았지만 뭐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연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을 때 외롭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이 지금 카드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떠올라요. 딱.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 연인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상하다. 외롭고 홀로서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난 지금 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하고 만나는 동안에도 나는 누구랑 사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되게 독립적인 연인 생활을 커플 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거나 이 사람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다거나 결국에 이 사람과 같이 있더라도 각자의 생활이나 각자의 할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는 나로 하여금 본인의 정체성을 찾았대요. 본인이 가야 될 길 본인의 정체성을 찾았대요. 나는 상대로 하여금 이 인연으로 하여금 이 관계로 하여금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찾았대요. 서로가 굉장히 독립적이죠. 그죠? 서로가 굉장히 갈 길이 딱딱 정해진 것 같죠? 근데 어때요? 같이 있어도 해가 되지 않아요. 떨어진다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끝난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과 깊게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을 거고요. 이 사람과 내가 만약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인연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아마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 함께 있어서 편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머물다 가는 이 과정에서 혹은 머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혼자 살 수 있구나. 내가 홀로 바로 섰을 때 이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아무렇지 않구나. 나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떤 일 해야 되는지 알겠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어. 내가 이제는 내 감정에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걸 알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래요. 이 관계성이 그러해요. 그래서 홀로 설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인연이다.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홀로 서셨나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비로소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줄 수 있고 구원해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싶어요. 5번 분에. 5번 분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다는 게 여러분 5번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게 힘들고 외로운 게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어서.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